90일간의 상호 관세 부과를 좀 미뤄주겠다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또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미국 국채값이 증시와 동시에 떨어지니까 그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핑계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들 불안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이 미국 국채값이 이 매도로 돌아서자 그렇게 했다는 분석 나와요. 자, 중국을 상대로 이제 강경한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좀 협상을 해보자, 이런 뜻일까요? 예, 이제 9일 그 중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125%라는 막강한 상호 관세를 때린 직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만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내 친구다. 저 친구란 말이 참 많이 쓰여요. 네. 내 친구다라고 하고 사실 엄청 한 방 세게 때려놓고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결국 그와 좋은 거래를 그가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대화, 협상을 기대하는 것인데, 이건 트럼프 특유의 일단 선제적으로 강하게 공격해놓고 거기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두는 이러한 특유의 어떤 협상 방식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앞서서 바로 하루 전날인 8일에도 우리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시진핑의 어떤 그 양자 대결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건 양자가 하나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이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국을 목을 죄면서도 또 트럼프는 현재 시진핑은 또 자국에서의 세 번째 어떤 국가 주석으로서의 연임을 하면서 이 판에서 만일에 굽힌다면 미국과 완전히 미국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에서 현재 양쪽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사람들이 목숨보다 중시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체면, 하나는 관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화통을 누가 먼저 드느냐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지금 오가고 있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시 주석이 나한테 전화해야지. 시 주석은 그럴 수는 없다. 전화는 트럼프로부터 내가 먼저 받겠다. 자, 그래서 그런지 중국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리젠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 120% 관세가 맞은 직후에 이제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중국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것이며 이런 입장을 밝히고, 또 미국산의 수입품에 대해서 84%라는 맞불 관세를 놓기로 한 방침도 예고대로 강행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은 이제 상호 관세의 폭탄이 시간이 가면 결국 미국 안에 다시 떨어질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고관세를 미국에서 수입품에 대해서 물리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 엄청난 물가의 상승, 특히 소비자 물가의 상승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이런 불만이 트럼프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결국 그 중국 특유의 시간 싸움, 만만디죠? 예, 만만디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산의 그 싼 그 옷,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싼 거 사 입고 뭐 쓰다가 예. 이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깝깝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일보의 경우는 그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어떤 자료를 인용해 가면서 결국은 중국에 물린 관세의 90%는 미국 최종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당신네 미국 시민들이 더 괴로울 거다. 그 90% 이상의 전가로부터. 내년에 지금 트럼프 중간선거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표 달아갈 거 무섭지 않아? 뭐 예.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 곳곳에서 사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죠? 지금 미국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10년 만에 고관세 상황에 맞부딪힌 거고, 이게 상황이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캐나다산 목재에 5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있다 보니까 당장 사람들이 휴지 없으면 또 살기 불편하잖아요. 휴지 나무로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휴지 사재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산더미 같이 있었는데 이 한 마트에서
이게 3시간 만에 절반, 6시간 만에 전체 휴지가 다 팔리는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또 생필품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 한국차 25%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이런 한국차 좀 저렴할 때 가격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현대차에서도 예를 들어서 500대 가량을 재고로 두고 어떤 매장 하나가 그렇대요. 네, 매장 하나에 한 석 달은 버텨보자. 석 달은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팔아보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31일 저녁에는요. 이 미국 자동차 매장 직원의 전원인데 줄을 서서 밤이 되도록 밤 9시 반이 되도록 줄을 서서 차를 계약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나 휴지나 자동차는 그래도 미리 사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커피, 뭐 야채, 과일 이런 거 미리 사둘 수 없잖아요. 저 퍼센티지 보십시오. 저게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커피의 90%, 해산물의 80%, 과일의 60%, 야채의 4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 식탁 물가에 이 관세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데 물론 미국에서는 본인들의 이 국가 부채 해결하고 본인들 좋자고 한 건데 지금 미국 서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올 거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뭐 시 주석도 그렇고 센 척은 합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지금 그랬지만 속 사정이 매우 안 좋아요. 그 배가 북적이던 상하이항, 그거 뭐 한산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무역항이 이제 상하이항인데 이게 125% 관세가 부과된 지난 9일 이후에 지금 굉장히 한산한 이런 풍경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행으로 나가는 이런 선적들이 중단됐고 또 통관 절차도 줄줄이 다 지금 철회가 되는 저건 옛날 모습이에요. 예,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제조 공장들에게 들어오던 그 주문도 지금 다 취소되는 이런 취소 주문들이 말하자면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컨대 중국 저장성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어떤 장식 용품을 파는 한 공장의 경우는 그러니까 트리 그 장식품들이 예. 다 중국산이에요. 예, 중국산인데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납품이 중단될 이런 위기에 놓였다. 그러니까 그 공장들이 10년 만에 아무것도 미국으로 못 파는 거죠. 못 파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 미국 사람들 성탄절에 목을 매달고 뭐 하다시피 하고 성탄절 트리 한두 개 없는 집이 없는데 그 장식품 다 어디서 다 옛날 거 써야 되나요? 그러지 옛날 걸 쓰든지 아니면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아닌 다른 데서의 대체인데 지금 이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까지 뭐 내다볼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큰일인 데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시가 급하죠. 한덕수 대행이 최근 들어 3번째로 미국으로 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회의였는데 자, 어떤 얘기 오갔죠? 예, 이제 어제 한 대행이 그 정인교 박미중인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한 대행은 무엇보다도 그 대미 협의의 최일선 창구가 주미대사관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상무부, 또 무역대표부, 에너지부 이런 데와 긴밀하게 적극 소통 강화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는 지난번에 그 최근에 그 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라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있었던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만큼 그 후속 조치를 당부한 건데요. 특히 이제 조현동 주미대사의 그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대행이 9일날 통화를 한 이후에 그 미국 관계자들이 상당히 그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그 조선, 에너지 이런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더 긴밀히 소통하기로 협의를 해나가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답니다. 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28분 통화를 했어요. 보통 그러면 한 14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역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상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이 의뢰가 있으니까 통역이 중간에 나섰대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나중에 오간 대회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한대행이 영어로 직접 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중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은 통역이 배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한대행과 28분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 곧바로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And that could be a good one for Michigan too, because we're going to be spending a lot of money on shipbuilding. We're way, way, way behind. We used to build a ship a day, and now we don't do a ship a year practically, and we have the capacity to do it. So we'll talk to you about that.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한국 조선업에 돈을 많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을 많이 쓰겠다는 건 아주 이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아주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자, 이 대목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대행한테 한국 조선업에 그 돈을 많이 쓰겠다. 그야말로 미국은 지금 조선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엄청 뒤처져 있는 이것들을 긴급하게 일으켜야 되는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협조를 당부한 건데, 바로 이날 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무엇을 명령했냐면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해양 패권을, 중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기 위한 어떤 해양 물류 조선 부문의 중국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수수료를 강하게 매기라,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바로 이것으로 한국과의 조선업의 어떤 협력에 어떤 이제 공식적인 물꼬가 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에너지 조선 분야의 협력으로 미국과의 무역 수지에서, 우리가 무역 그냥 흑자를 보고 있는 데서 미국이 불만이 많았던 것, 이것을 상당히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큰 방향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대행이 통화해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한덕수하고 안덕근을 오가다 보니까 한덕수라는 이름이 예, 나오네요. 그렇게 됐네요. 재밌습니다. 한덕근. 네. 자, 트럼프 안덕근. 대통령 안덕근. 저도 헷갈립니다.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을 아시다시피 퍼포먼스처럼 합니다. 만년필, 비싼 만년필인데 막 던져주고 그러잖아요. 이번 행정명령 시리즈를 할 때도 그런 비슷한 게 나왔죠? 네, 이번 행정명령은 이 수압을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라, 이런 행정명령인데, 여기 이 행정명령에다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샤워를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뭐냐 하면 내 아름다운 모발가리를 위해서는 내가 좀 센 수압으로, 이렇게 찌질찌질 나오는 물이 아니라 센 수압으로 샤워를 잘하고 싶다, 이건데. 샤워는 세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사실 이제 이 수압 제한 규정은 2013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생겼습니다. 민주당이죠. 네, 이게 이제 물 자원, 다 어느 나라나 물 부족 국가고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규정이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걸 좀 완화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버락 오바마 시절로 또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러자 다시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아니 수압 나 이런 제한 없애겠어 하고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샤워기 수압뿐이 아니라 네. 앞으로 뭐 싱크대라든가 식기세척기 적용되는 수압에도 적용이 돼서 그런 수압 제한을 없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홍정선 기자도 뭐 주부시니까, 뭐 요새는 뭐 여성만 가사 하는 거 아니니까, 수압이 센 게 좋습니까? 이 세척할 때 어떤가요? 수압이 저도 이제 생게 좋아서, 저는 좀 꼭대기층에 사는데, 그래서 수압을 높이는 그런 샤워 꼭지를 다시 사서 달아서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압이 약하면 좀 더 오래 설거지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뜨거운 물이라도 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샤워도 그렇고 수압도 그렇고 정권에 따라서 수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